안녕하세요, 까만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우 폴리 컨셉으로 지형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 정확한 명칭은 로우 폴리곤이고 사전적 의미로는 3D 컴퓨터 그래픽에서 폴리곤 수가 3000개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때를 로우 폴리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폴리곤은 일반적으로 3개 이상의 점들이 면을 이루고 이러한 면들이 입체 형태를 이루었을 때를 폴리곤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로우 폴리 컨셉으로 지형을 만든다는 것은 바로 다각형으로 땅을 만들고 산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물을 만든다는 것이겠죠. 자, 그럼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직접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3개를 지우고 그 다음에 Shift A를 눌러서 여기 메쉬에서 플레인을 하나 만들고 이 면은 나중에 멋진 땅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것을 땅처럼 보이게 한번 만들어야겠죠. 일단 면을 선택을 하고 탭을 눌러서 에딧 모드로 넘어간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해서 Subdivide, 여기 Subdivide로 면을 나눠줍니다. 저는 6번 정도 해서 나눌게요. 자, 이게 여러 번 나눠준 만큼 해상도는 높아지지만 이걸 너무 많이 나눠버리면은 로우 폴리 느낌이 잘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략적으로 같이 만들어보고 나중에 만드실 때 개인 취향에 맞게 나눠서 만드시면 됩니다. 까만고니 채널은 개인 취향을 존중합니다. 자, 이제 면을 땅처럼 보이도록 이게 울퉁불퉁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게 짧게 잘린 점들을 Shift를 눌러서 하나하나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G키를 눌러서 그 다음에 Z키를 누르고 이 Z축 방향으로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서 보시면은 땅들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올라온 게 보이시죠? 하지만 요렇게 할 거면은 제가 강의를 하는 의미가 없겠죠? 자, 다시 뒤로 돌아가서 컨트롤 Z를 눌러서 이렇게 뒤로 돌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A키를 눌러서 모든 점들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S키를 눌러서 스케일을 활성화한 다음에 Z키를 누르면은 애들이 Z 방향으로만 커져요. 그 다음에 0을 누르고 숫자 0을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은 모든 면들이 동일한 평면으로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간 거랑 똑같겠죠? 자, 이 모든 점들이 이제 Z축으로 동일해졌고 참 쉽죠?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이 에딧 모드에서 아무 점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여기 위에 셀렉트에서 셀렉트 랜덤이 있습니다. 요걸 누르시면은 랜덤하게 점들이 선택이 되거든요. 요 랜덤하게 선택이 된 거를 여기 왼쪽에 셀렉트 랜덤 요 화살표를 누르시면은 이 랜덤한 정도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50%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은 이게 만약에 100이면은 모든 점들이 선택이 되겠죠. 50이면은 절반만 선택이 되고 저는 한 20%만 선택을 할게요. 어이구, 다시 저는 여기서 20%만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기 랜덤 시드를 바꿔가면서 적당히 골고루 퍼진 시드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랑 동일하게 G키를 누르고 G키를 눌러서 위쪽 방향으로만 울퉁불퉁하게 해줍니다. 자,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서 보면은 아까보다는 훨씬 울퉁불퉁함이 좀 자연스러워졌죠. 자, 여기서 꿀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은 다시 랜덤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프로포셔널 에디팅이란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활성화시켜 주면 주변에 선택하지 않은 점들도 같이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어요. 다시 G키를 누르고 Z키를 누르면은 요 중간에 원이 생기신 게 보이실 건데요. 이 원은
선택한 점 주변으로 얼마만큼 거리에 영향을 주겠는가, 요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휠킬 누르면은 이 원을 조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적당한 범위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울퉁불퉁함을 좀 더 자연스럽게 바꿀 거예요. 이렇게. 자, 아까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로우 폴리는 일반적으로 여기 한 면에 요 한 면이 점 4개로 되어 있는 사각형이 아니라 점 3개로 이루어진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야지 모델링이 이쁘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 네모를 세모로 한번 바꿔 볼게요. A키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드시 점이 아니라 숫자키 3번을 눌러서 이 점을 면으로 바꿔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클릭을 하시고 여기 트라이앵글레이트 페이스를 눌러 주시면은 사각형이 반으로 나뉘면서 삼각형으로 쪼개졌습니다. 자, 그러면 훨씬 더 보기 좋게 됐고요. 자, 다음으로는 산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에는 아까 선택했던 여기 프로포셔널 에디트 기능으로 산을 쉽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일단은 산을 만들 자리에 면을 좀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G키를 눌러서 Z키 방향으로 산을 돌출시켜 줄게요. 그리고 휠키를 조절을 해서 산의 범위를 좀 조정을 하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산을 수직으로 쭉쭉 뽑아 볼게요. 그리고 산 말고 이렇게 언덕도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G키로 이동을 하실 때 반드시 Z를 눌러서 G를 눌러서 Z축 방향으로만 지형을 뽑아 주셔야지 이 결과가 좀 이쁘게 나와요. 이렇게.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울지 몰라도 나중에는 무의식적으로 이 손가락이 G키를 누르고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산이랑 땅이랑 언덕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호수도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방법은 산을 만들었을 때랑 동일하게 이렇게 구역을 선택을 해서 호수를 만들면 되는데, 이번에는 마우스 셀렉트 모양을 이렇게 박스에서 드래그하는 형태로 바꿔 볼 거예요. 여기 왼쪽 툴바에서 셀렉트 박스를 꾹 누르시면은 여기 오른쪽에 추가 탭이 생기고, 여기서 셀렉트 서클을 누르시면 됩니다. 요 셀렉트 서클을 누르셔도 되고, 단축키 W를 누르면은 W를 누를 때마다 셀렉트의 옵션이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사이클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셀렉트 사이클을 선택을 하시면은 드래그를 할 때마다 그 원 안에 있는 메쉬들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Shif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추가로 더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선택했던 메쉬들이 빠지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원하는 우리가 호수를 만들려고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메쉬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산을 만들 때랑 동일하게 G키를 누르고 Z를 눌러서 이렇게 깊게 협곡처럼 파줍니다. 이렇게 협곡처럼 호수가 지나갈 자리를 파주고요. 여기를 호수로 만들어 버려야겠네.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적당히 이렇게 파주시고, 요번에는 물을 한번 채워 볼게요. 물을 채우는 거는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쉽습니다. 일단은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서 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Shift A를 눌러서 면을 만들면, 자, 느낌이 바로 오지 않나요? 이 면이 바로 그냥 물이에요. 자, 여기서 만든 면의 높이를 G키를 눌러서 조절을 하면은 Z축 방향으로, 아이고 지금 여기 프로포셔널 에디팅이 켜져 있기 때문에
면을 이동을 했는데 산까지 같이 이동이 되는 거고요. 요 에디트 기능을 끄고 면만 이동을 하면은 요렇게 마치 물이 없다가 점점 차오르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적당한 호수 높이를 맞춰주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꿀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은 물을 표현한 요 면도 우리가 땅을 만들었을 때처럼 이렇게 에딧 모드에서 subdivide로 충분히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면 선택 모드에서 A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클릭을 해서 트라이앵귤레이터 페이스를 누르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쪼갠 다음에 1번을 눌러서 버텍스 모드로 바꾸고 셀렉트에서 셀렉트 랜덤 그리고 G키를 누르고 Z방향으로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바꿔주시면은 자, 어떠신가요? 마치 물결이 치는 모양의 물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아이고, 너무 많이 찼네. 요 정도. 자, 이제 모델링은 끝났고요. 이제 남은 거는 태양 하나 만들어주고 카메라 설치하고 색칠만 하면 정말 끝납니다. 자, 힘들지만 조금 더 힘내서 끝까지 해볼까요? 자, 먼저 여기 오른쪽 뷰포트에서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렌더 상태로 바꿔주시고요. 자, 렌더 상태로 바꾸면은 지금 조명이 없으니까 아주 깜깜한 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브젝트 모드에서 Shift A를 누르고 여기 라이트에서 포인트 조명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조명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 태양을 이제 적당히 산 뒤로 넘겨줍니다. 이때 조명을 이동하는 꿀팁은 우리가 키보드에서 ESC 아래에 물결 무늬가 있는데요. 이 물결 무늬 누르면은 뷰 파이가 뜨고 여기 뷰 옵션에서 탑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탑뷰로 넘긴 다음에 우리가 여기가 큰 산이었으니까 여기 조명을 클릭을 하고 G키를 눌러서 산 뒤로 조명을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물결 무늬에서 프론트 뷰로 가고 이 조명을 Z축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은 우리가 조명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탑뷰로 가서 위치를 잡고 프론트로 가서 이렇게 높이를 잡아주고. 자, 지금 조명이 너무 밝기가 약해서 조명의 밝기가 약해서 여기 땅에 빛을 비추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명을 선택을 하고 이 조명만 클릭을 하시면은 오른쪽에 전구 무늬가 있어요. 여기 전구 탭에 들어가시면은 파워를 바꾸는 칸이 있고 이 파워 칸에서 파워를 한 500 정도로 높이면 좀 밝네요. 한 1000 정도로 바꿔볼게요. 한 800으로 놓고 자, 먼저 땅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에 매테리얼 탭에서 여기 뉴를 클릭을 하시면은 새로운 재질이 위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탭에서 이름을 바꾸시면 됩니다. 저는 땅을 갈색으로 할 거니까 브라운으로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여기 베이스 컬러에서 여기를 클릭하시고 원하는 색깔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전체가 그냥 갈색이면은 너무 심심하니까 여기 정상에다가 눈을 뿌리고 호수 주변에다가 초록색으로 색칠을 할게요. 마치 잔디가 있는 것처럼. 그러려면은 땅을 선택을 하고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다시 셀렉트 서클로 바꾼 다음에 셀렉트 서클로 바꾸고 여기 숫자키 3번을 눌러서 면 셀렉트로 바꾼 다음에 여기 산 정상을 선택을 해줘요. 여기는 눈이 내린 것처럼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오른쪽 재질 탭에서 플러스를 누른 다음에 그러면 새로운 재질 칸이 선택이 되고 뉴를 누르시면은 새로운 재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눈을 만들 거니까 스노우라고 이름을 짓고 그 다음 베이스 컬러에서 적당히 새하얗게
약간 파란빛 나는 하얀색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아직 여기 셀렉된 부분에는 요 재질이 선택이 되지 않았어요. 요 재질이 입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어사인을 누르면은, 자, 누르면은 입혀진 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또 어사인을 눌러도 선택이 되고요. 색칠이 되고, 그리고 반대로 지우고 싶으시면은 요 지우고 싶은 만큼 선택을 한 다음에 갈색으로 칠하면 되겠죠. 브라운 누르고 어사인 누르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하얀색으로 눈을 뿌렸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기 호수 주변으로 선택을 하고, 호수 주변으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요번에는 플러스를 누르고 뉴를 눌러서 초록색 잔디를 심어 볼게요. 베이스 컬러로 옅은 초록색을 한 다음에 그리고 똑같이 어사인을 눌러줍니다. 요렇게. 자, 이 상태에서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린을 누르고 베이스 컬러를 바꾸시면 돼요. 이걸 바꿀 때마다 실시간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초록색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쁜 초록색이 안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물도 같은 방법으로 파란색으로 칠할게요. 이 물을 선택하시고 매테리얼 탭에서 뉴를 누르신 다음에 워터로 이름을 짓고 베이스 컬러에서 투명한 파란색을 선택을 하시면은, 자, 물이 만들어졌죠. 요 정도만 해도 뭐 산도 있고 언덕도 있고 잔디도 있고 호수도 있고, 자,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볼만한데 여기서 물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 물 재질을 변경을 해서 실제 물처럼 반사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아래 재질에서 표면의 거칠기와 투과도를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표면의 거칠기는 여기 러프니스에서 1에서 0으로 갈수록 표면이 반질반질해져서 반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투과도는 여기 트랜스미션에서 0값에서 1로 갈수록 투과도가 더 잘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서 물은 러프니스가 0에 가까울수록 좋고, 저는 0.2 정도로 줄게요. 그 다음에 투과도는 0.9 정도로 놓고. 자, 어떠신가요? 재질을 바꾸니까 이 광원에 따른 물 표면 반사가 더 잘 일어나죠. 그리고 블렌더에서는 렌더 엔진으로 EB 모드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요 엔진이란 거는 여기 프로퍼티 탭에 들어가서 여기 렌더 엔진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EB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흔히들 EB랑 사이클 요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 기본으로 선택된 EB에서는 여기 아래쪽에 여기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을 선택을 해줘야지만 물 표면의 반사를 제대로 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제가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을 딱 누르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누르기 전이랑 후랑 이렇게 물 표면에 반사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 EB 엔진 말고 사이클 엔진을 눌러 보시면은 여기서는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이랑 칸이 없어요. 칸이 없는데도 반사 효과가 자동으로 들어간 게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사이클에 이런 장점도 있지만 사이클은 입자를 쏘고 그 입자를 추적을 해서 반사된 걸 우리가 관측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만 이동을 해도 이미지가 깨졌다가 다시 해상도를 복원하는 데까지 좀 오랜 시간이 걸려요. 반면 EB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EB 엔진이랑 사이클 엔진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오늘은 EB 엔진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카메라만 만들면 끝납니다.
자, 카메라는 오브젝트 모드에서 Shift A를 누르고 카메라를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뷰를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키보드 오른쪽 숫자 패드에서 그 숫자 0번을 누르셔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0번을 눌러서 카메라 탭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노트북처럼 오른쪽에 숫자 패드가 없으시면은 여기 위쪽에 뷰를 들어가시고 뷰 탭에서 카메라, 액티브 카메라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기 넘패드 0이라고 써있죠. 오른쪽 숫자 패드 0이랑 동일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액티브 카메라를 누르시면은 동일하게 카메라 뷰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휠을 높이면은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휠 키를 눌러서 이동을 시키려고 하면은 이 카메라 뷰에서 나가지게 됩니다. 카메라를 이동시키고 싶지만 이동시켜지지가 않죠.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키보드 N을 누르시고 여기 뷰에서 Look Camera to View를 누르시면 돼요. 여기 뷰에서 Look Camera to View를 누르시면은 이 버튼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마우스 휠을 눌렀을 때 카메라를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휠 키로 방향을 바꿀 수가 있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누르면은 카메라를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카메라를 이동시키고 회전을 해서 내가 보고 싶은 뷰를 잘 잡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낮은 각도에서 호수랑 산이 잘 보이도록 조정을 할게요. 아, 그리고 중요한 배경이 빠졌네요, 지금. 자, 배경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다시 숫자 패드 0을 눌러서 카메라를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매번 하던 대로 오브젝트 모드에서 Shift A를 누르고 면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카메라가 이쪽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면을 만들면 되겠죠. 이동을 해서 G키로 이동을 해서 R키를 눌러서 회전을 하고, 이렇게 X축으로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R 누르고 G키를 눌러서 회전을 하고, 다시 카메라 뷰로 가서 배경의 위치를 다시 한번 잡아줍니다. 이 배경을 누르고 G키를 눌러서 적당한 위치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S를 눌러서 이렇게 스케일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하늘의 재질은 일단은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세팅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렌더링 되는 모습은 여기 빨간색 테두리 안에 있는 카메라 뷰가 렌더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에서 작업을 하다가 카메라 뷰로 들어와서 적당히 확인을 하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명 위치도 다시 한번 적당히 이쁘게 잡아주고요. 자, 오늘 컨셉은 겨울 석양이니까 조명 색상을, 석양은 원래 이렇게 빨갛죠. 너무 빨갛네. 빨간데 석양은 빨간색인데 겨울이니까 약간 파란색 쪽으로 갈게요. 요렇게. 그리고 뒷 배경은 석양이니까 좀 더 빨갛게 하고, 이 상태에서도 약간 푸른색 방향으로 좀 춥게 이렇게 갈게요. 몽환적이면서도 추운 겨울 느낌으로 이렇게. 이쁜데요? 너무 어둡나? 너무 어둡다 싶으면은 조명을 누르고 요 파워 값을 조절하시면 돼요. 좋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 위치도 다시 조정을 하고, 자,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아까 여기 렌더 프로퍼티 탭에서 EB 엔진의 설정을 하나 켜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블룸을 누르면은 빛 반사가 아주 예쁘게 됩니다. 자, 여기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룸 키를 누르면은 보이시나요? 빛 반사가 없다가 있다가. 제 생각에는 이 블룸 옵션이 이 EB 엔진에 꽂힌 것 같아요. 자,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요 해를 이렇게 하면은 해가 졌죠. 해가 졌다가 점점 뜨는 모양으로 애니메이션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 떴다가 다시 해가 지고. 자, 저는 딱 이 모습으로 할게요. 자,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이제 렌더링만 하면 되는데, 자, 렌더링은 아주 간단해요. 단축키 F12를 눌러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렌더 탭에서 렌더 이미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를 딱 누르면은 EVNG는 금방 끝나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렌더링이 끝납니다. 저장하는 방법은 여기 이미지에서 세이브를 누르셔도 되고, 저는 주로 세이브 에즈를 눌러서 저장을 하는 편이에요. 자, 전반적인 로우 폴리 제작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꾸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나무랑 잔디까지 심는 방법도 기회가 되면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